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메타휴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메타휴먼을 쓰는 법, 캐릭터 만들어서 갖고 와서 메타휴먼을 만들어서 편집을 하고 로 갖고 오고요, 언리얼로. 그리고 애니메이션 리타기팅해서 여기 넣는 것까지 애니메이션을 넣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메타휴먼을 하려면은 브릿지가 필요합니다. 브릿지가 언리얼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면은 아마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깔려 있다면은 자 이걸 자 프로젝트에 빠르게 추가 이거 하얀색 큐브 버튼에 초록색 플러스 버튼 요거를 눌러가지고 업 여기 콘텐츠 가져오기에 두 번째 퀵셀 브릿지가 떠야 돼요. 여기 떠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없다. 나 이거 콘텐츠 임포트, 마켓플레이스, 콘텐츠 브라우저 요거 세 개밖에 없다. 브릿지가 없고 이러면은 에픽 게임즈 런처에 가셔서요. 에픽 게임즈 런처에 가셔서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라이브러리에서 밑에 보관함에 가보시면 여기서 브릿지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브릿지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퀵셀 브릿지가 떠요. 얘를 엔진에 설치 눌러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깔려 있어가지고 네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요거를 껐다 켜야 돼요. 프로젝트를 껐다 키게 되면 네 요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퀵셀 브릿지를 켜보겠습니다. 자 브릿지를 키게 되면 자 요런 창이 뜨고요. 이 여러분들 저번 학기에 브릿지를 써보신 분이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이 퀵셀 브릿지로 이 다양한 메가스캔 에셋들을 여기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에셋, 다양한 메쉬들 그리고 다양한 뭐 재질들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 여기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대신 퀄리티가 좋은 만큼 용량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감안해가지고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 때 쓰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2학기에 이제 게임 실사 게임 따라잡기를 할 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메가스캔에 있는 것들을 얘네들이 실사를 직접 스캔을 해가지고 3D 에셋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실사나 거의 다름없는 퀄리티로 뽑아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사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적극 활용해서 쓰는 것이 좋을 거고요. 자,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자, 이 밑으로 내려보면 이 퀵셀 브릿지 왼쪽에 이 리스트에서 밑으로 내려보면 이 메타휴먼이라고 있어요. 메타휴먼.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 각 다양한 이제 메타휴먼 프리셋들이 이렇게 주르륵 뜹니다. 뭐 동양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그런데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이렇게 있는데 동양인은 이 기본적으로 이 메타휴먼에 쓰인 이 메시가 쌍꺼풀이 있어요. 쌍꺼풀.
그래서 동양인 무쌍 인물을 만든 게 좀, 난 무쌍인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 메시 투 메타휴먼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걸 자기 얼굴을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메타휴먼에 갖고 오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뭐 안 하겠습니다. 이 수업 시간 때는 안 할게요. 근데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뭐 해도 좋습니다만 좀 어려울 겁니다. 해보고 싶다? 해보십시오. 점수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아무튼 자, 이렇게 메타휴먼 프리셋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자, 오른쪽에 이 스타트 MHC 얘를 눌러야 합니다. 얘를 눌러야 되는데 사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메타휴먼의 프리셋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먼저 로그인을 합시다. 자, 사인인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정을 자, 입력을 해서 자, 로그인을 하도록 합니다.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기본 프리셋을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다운로드 버튼이 생기고요. 자, add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일단 스타트 MHC를 눌러가지고 아무 캐릭터나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스타트 MHC를 눌러가지고 자,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라는 인터넷 창을 띄웁니다. 자, 스타트 MHC를 누르면은 자, 이런 창이 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버전은 언리얼 5.3이죠. 자, 언리얼 5.3 버전을 선택하고 자,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시작 얘를 누르겠습니다. 자,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 우리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클라우드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사양이 2단계에서는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인터넷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작업을 집에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은 인터넷을 많이 쓰지 않는 인터넷을 여러분만 쓰는 그런 작업실에서 하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들어오면 자, 이렇게 생성 버튼이 있고요. 생성 버튼이 있고 나의 메타휴먼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지금은 나의 메타휴먼이 이렇게 선택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생성을 들어갑니다. 생성을 클릭해가지고 자, 이런 다시 이 프리셋 창으로 프리셋 창이 이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상태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요 글렌다라는 할머니를 선택을 할게요. 자, 이렇게 캐릭터를 선택하면, 자, 이렇게 메타유먼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치 게임 캐릭터 선택창 같이. 자, 이렇게 생성을 이렇게 프리뷰를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선택 생성을 누릅니다. 선택 생성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메타유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확인이 아니고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대기 상태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캐릭터를 편집할 수 없고요. 얘를 이제 대기 상태를 이제 눌러서 이제 끄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는 자, 단축키가 있고요. R&B 클릭, 라이트 마우스 버튼, 우클릭을 클릭해서, 자, 이런 식으로 메타유먼에 보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포커싱을 할 수가 있고, 이 우클릭을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자, 화면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이렇게 메타유먼을 패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 휠로 이렇게 확대, 축소 요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보고, 자, 이제 메타유먼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위에 자, 블렌드라는 걸로 갑니다. 블렌드. 자, 블렌드로 가게 되면은, 자, 이런 캐릭터가 왼쪽에 이제 블렌드 창이 있고, 우리가 선택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캐릭터가 여기 가운데 있고, 자, 위 왼쪽 아래, 위 왼쪽 오른쪽, 요렇게 세 개의 사람 실루엣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캐릭터 프리셋을 이렇게 있는 것들을 여기다 이제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를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을 옮겨서 블렌딩을 할 수가 있어요. 블렌딩. 자, 이렇게 캐릭터를, 자, 요 동그라미에 각자 위치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위치를 시켰다면, 이 캐릭터 얼굴에, 이 메타유먼의 얼굴에, 자, 이런 희미한 회색 점이 생겨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원이 희미한 원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클릭을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 희미한 원이 생겨 있고, 여기서 보던 것처럼 이 윗부분, 왼쪽 아랫부분, 오른쪽 아랫부분에 희미한 동그라미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얘를 끌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끌어서 해당 위치에 있는 메타휴먼이랑 흡사
이렇게 블렌딩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위로 올라갈수록 저 젊은 여성의 얼굴이 되고요. 지금 눈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젊은 여성의 눈이 되고, 왼쪽 아래로 내리면 자 아이의, 여자아이인가요? 여자아이의 모습이 되고, 눈이 오른쪽 아래로 내리면 남성의 얼굴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블렌드는. 그래가지고 뭐 남자 여자를 섞어도 좋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눈의 모양이 있다, 원하는 턱의 모양이 있다, 뭐 그런 게 있다면은 이렇게 블렌드를 해가지고 해당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코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입술도 뭐 광대뼈도 이런 식으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어있는 원 자리가 있는데, 비어있는 자리에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을 또다시 배치를 해가지고 최대 6개까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3개 이상은 사실 너무 많고요. 3개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삼을 캐릭터를 하나 가져다 놓고, 나는 이 부위에 이런 눈, 이 부위에 이런 광대, 이 부위에 이런 턱, 이런 거를 좀 반영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최대 3개까지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블렌딩 작업을 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킨입니다. 스킨. 자, 이 스킨은 그냥 딱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피부 톤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스킨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킨 타입. 색상에서 이렇게 색 조절을 했다면, 피부의 색깔 조절을 했다면, 이 스킨 타입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피부의 어떤 종류랄까요? 그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점점 이 캐릭터가 점점 늙어간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어떤 사람의 피부 톤을, 피부 타입을 이 색깔, 이 수치를 통해서 종류별로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이제 점점, 스킨 타입의 이 수치가 점점 적어질수록 젊은 사람의 피부가 이렇게 프리셋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점점 수치가 올라갈수록 늙은 사람의 피부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처음에 할머니를 골랐는데 점점 젊어졌죠. 네, 이 할머니가 뭐 시간 순으로 점점 젊어지는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게 아니고, 이 각기 다른 스킨을 여기다 씌우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다시 할머니로 만들겠습니다. 이 수치를 굉장히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여줘야 하나씩 바뀌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스킨의 대비, 얘는 조절을 해보면 그 뭔가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색이 이 노란 빛에서 이 수치가 높을수록 붉은 빛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주름이 더 깊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잘 안 보이지만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피부에 한 톤으로 밀 것인지 피부색 한 톤으로 밀 것인지 아니면은 피부색 안에서 이렇게 붉은기가 이렇게 돌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여기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러프니스는 이제 사람 피부에서 얼마나 이제 반짝거리게 할지 그런 거를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여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 이 뷰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죽은 깨. 자, 이 죽은 깨는 자, 이렇게 여러 속성들이 있고 밀도, 세기, 채도, 톤 변화 이런 거를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죽은 깨의 프리셋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한국 사람한테서는 크게 보기가 힘들죠. 이런 죽은 깨는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못 봐서 그런지. 자, 밀도로 이 죽의 양을 결정을 하고요. 밀도로 이 세기로 그 양을 얼마나 세게 보여줄지 만들고요. 이 죽의 채도로 죽은깨가 얼마나 빨갛게 보일지 그런 것들을 조절 가능하고요. 톤 변화도 비슷한 세기와 비슷한 그런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에서는 새로 생긴 기능인데요. 자, 이마를 눌러가지고 이 홍조라는 거를 생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빨개지죠, 이마가. 홍조, 빨갛게 하는 이 이마의 색을 좀 더 이마 또는 코, 광대, 볼 이런 특정 부위의 색을 이렇게 조절하는 약간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채도 이 이마의 채도를 이렇게 높이면은 빨개지고요. 이런 식으로 밝기도 이런 식으로 밝기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정뱅이의 코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턱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볼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작업을 하면은 다 작업을 했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선택 영역 초기화를 눌러서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전체 초기화를 눌러서 전부 초기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뷰포트에 보면은 자,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스튜디오. 얘를 이제 눌러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 라이팅의 프리셋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도 바뀌고요. 이런 식으로 실루엣, 뭐 측광, 뭐 모닥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씬에서 어떤 라이팅을 구현을 할지 이런 거를 미리 프리셋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블렌드를 이제 적용을 시켜서 이제 블렌드가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눌러주면은 이 파란색으로 블렌드가 켜져 있던 걸 이제 눌러주면은 자, 얼굴에 떠 있던 이 하얀색 동그라미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양한 라이팅 프리셋들이 있고요. 이런 거를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씬의 라이팅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런 프리셋으로 확인을 해보면서 이런 캐릭터에 생긴 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페이스, 그리고 바디, 그리고 상반신, 하반신, 발, 원거리, 요것들은 여기 써있듯이 그냥 각자 1, 2, 3, 4, 5, 6 버튼으로 이 캐릭터의 포커싱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레이 트레이싱 퀄리티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렌더링 세팅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안 느껴져요. 여러분, 높음이랑 에픽 둘 중 두 개는 거의 이제 차이가 없어 보이고, 이제 중간 퀄리티로 할지 또는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한 퀄리티로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LO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캐릭터를 이제 가까이에서 잡게 되면은 이 LOD 0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 캐릭터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네, LOD 1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주름의 디테일이 좀 사라졌죠. 이 2로 갈수록 이제 헤어도 폴리곤들이 이제 막 보이고, 그래서 점점 낮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LOD 0의 상태로 여러분들은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자, 눈을 보겠습니다. 눈에는 자, 이렇게 프리셋들이 있고요. 뭐 갈색 눈, 파란색 눈, 초록색 눈, 그리고 약간 색이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눈으로 이렇게 미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눈의 프리셋이었고요. 자, 오른쪽에 홍채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양쪽 눈을 이제 컨트롤을 하게 되고요. 자, 기본 색상을 눌러서 이렇게 색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 잘 보이시나요? 바뀌는 게? 좀 가까이 가볼까요?
아주 미세하게 이 기본 색상이 지금 바뀌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둡게 만들거나 밝게 만들거나 하면은 요, 요 디테일한 이 묘사된 이 홍채 이 디테일 요런 것들이 이제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디테일 색깔을 이제 바꾸게 되면은 자 겉에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이 전체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렌드 방법. 블렌드 방법은 자 이렇게 이 기본 색상과 이 디테일 색상이 어떤 방식으로 블렌딩이 될지 요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건데 원형으로 바꾸게 되면 요 기본 색상이 요 눈의 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홍채 형상을 보면은 이게 이제 눈이 이제 층으로 나눠져 가지고 기본 색상 층이 아래에 깔리고 디테일 색상이 위에 이제 덮으면서 안쪽 그 아래에 깔린 색상을 요걸로 이제 확인을 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색상 비율 이걸로 왼쪽으로 갈수록 자 기본 색상의 눈 색깔이 점점 보이게 되고 오른쪽 갈수록 디테일 색상에 있는 눈 색깔이 보이게 되죠. 자, 색상 경계 부드러움으로 자 얼마나 이 두 가지 색상이 부드럽게 혼합될지 요거를 이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날카로워지죠. 이 경계가 좀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눈이 되고요. 적당한 부드러움이 있어야 이런 식으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나겠죠. 자, 홍채 크기로 자, 이런 식의 눈의 흰자와 이 검은 자의 이제 경계 요거를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홍채 채도로 이렇게 눈의 이제 채도를 바꾸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채도가 세지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경계선 짙음 요 효과로 이제 이 검은 자의 이제 이 경계를 얼마나 진하게 보여줄지 요거를 여기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 홍채 모양 요것들이 여러 프리셋으로 9개의 프리셋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나는 지금까지 만졌던 거 다 마음에 안 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어. 그러면은 다시 프리셋에 가서 특정 눈을 선택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건드려 보면 되겠죠. 자, 이제 흰자도 마찬가지로 홍채와 마찬가지로 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을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약한 색 안에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흰색에다가 두는 것이 좋겠죠. 뭐 병들거나 뭐 눈주위를 맞아서 이제 빨갛게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래서 밝기로 이렇게 눈 흰자의 밝기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너무 밝으면은 좀 사람 같지 않을 겁니다. 적당한 밝기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고, 이 흰자 회전, 얘는 이렇게 슬라이더를 움직여 보면은 뭔가 살짝씩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흰자가 돌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돌려보면은 이제 흰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이 검은 자를 중심축으로 삼아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옆에 있는, 아니 밑에 있는 이제 혈관으로 눈이 얼마나 좀 디테일한 묘사를 이제 만들어낼지, 이런 거를 이 혈관을 통해서 만들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이 혈관 회전을 통해서, 내가 혈관 이거 있는 거는 좋은데 다른 거를 좀 깔고 싶어 할 때 이 혈관 회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빙글빙글 검은 자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릴 수 있게 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아가 있습니다. 치아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할머니가 이빨을 이 하고 벌리죠. 치아도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빨 치과처럼 이런 모델이 있고요. 이 아이콘들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 이빨의 모양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요 이미지, 이 이빨 모델링, 이빨 모델, 예, 뭐 여기 있는 요 이미지를 통해서 이 해당 부위에 있는 이 슬라이더를 옮겨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슬라이더를 움직일 때마다 이 메타휴먼의 이빨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에서 이 슬라이더 요 화살표를 이동시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요 치아 길이, 치아 간격, 요 박스를 눌러 가지고 특정한 내가 원하는 부위를 이제 글로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런 식으로 슬라이더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위인지 이런 거를 그냥 눈으로 확인하면서, 또는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게 어느 부위인가 보다 하고 바로바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저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뭔가 모델링을 직접 수정을 해가지고 어떤 못생기게 이빨을 박아놓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이 디포메이션을 써가지고 모델링을 최대한 찌그러뜨리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예. 자, 할머니가 이빨이 전부 예쁘게 붙어 있으면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약간 못생기게 약간 만들어야 저는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이거는 이빨을 벌릴 일이 뭐가 있나 싶기는 하다만 이거는 좀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정한 이 세팅들에서도 이렇게 바리에이션을 통해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찌그러뜨려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아 색상, 말 그대로 이빨의 색이겠죠. 담배를 많이 핀 이빨이 될 수도 있고, 관리를 잘한 이빨 색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잇몸 색상으로 이것도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요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플라그 색상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요 부분이죠. 플라그 색상 치석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플러그 정도를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플러그 색상이 확연히 좀 보이는 그런 조절 바를 갖고 있죠. 예. 그리고 턱 개방, 입을 벌릴지 안 벌릴지 이걸로 컨트롤이 또 가능합니다. 이것도 다 작업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전체 초기화를 누르면 전부 다시 예쁜 2로 되돌아갑니다. 자, 다음은 메이크업. 메이크업은 이런 식으로 파운데이션, 그리고 눈, 뭐 볼터치, 입술이라는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파운데이션 적용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자, 기본적으로 얼굴에 한 겹 더 씌우는 거죠. 메이크업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강도를 이제 조절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할머니 얼굴에 있던 이 기미, 잡티 이런 것들이 싹 가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러프니스도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은 물광 피부가 될지 무광 피부가 될지 이것도 컨트롤 할 수가 있죠. 보통은 파운데이션 요 작업을 하게 되면은 무광 피부가 되지 않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화장 쪽은 잘 문외한이라. 자, 그래 컨실러도 얘도 이제 눈 밑에 이 밝기를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자 캐릭터다 아니면은 남자도 뭐 화장할 수가 있죠.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 모두 얘는 좀 화장을 시켜가지고 메이크업한 티를 내야겠다. 그러면은 요 메이크업에서 파운데이션 또 다른 화장들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서 이런
눈 화장 작업을 여기서 또 할 수가 있고요. 이 위쪽에 있는 화장들은 이제 얇은 화장들이고, 아래쪽에 있는 화장은 이제 스모키 같은 센 화장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얘도 이제 해당하는 화장을 선택하고 이런 색상을 통해서 색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통해서 얼마나 이 화장이, 눈화장이 세게 들어갈지, 투명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투명해지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화장이 진해집니다. 메탈 같은 경우는 이게 일종의 어떤 반사율 같은 건데, 여기에 이제 높게 설정이 되면은 이제 이 화장으로 인해서 반사가 일어나는 그런 걸 말하는데, 잘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위쪽 부분만 그냥 진해졌다가 말았다가 이렇게만 변하는 것 같긴 한데, 예, 뭐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볼터치. 볼터치로 자, 해당하는 부위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볼터치를 넣고 싶은 부위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색상을 이렇게 고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강도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러프니스로 얼마나 반짝거릴지 해당하는 볼터치가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술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 립 얼마나 반짝이고 얼마나 진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무슨 차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연스러운 색 헐리우드 라고 돼 있는데 뭔가 바뀌는 게 없는. 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장을 해봤고, 화장이 이제 마음에 들면은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이제 화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예, 다 없음을 통해서 원 상태로 돌릴 수가 있죠. 이렇게. 자, 다음은 머리입니다. 자, 머리. 요 스타일을 통해서 이 머리를 딱 누르게 되면은 자, 디테일 항목으로 이제 열리게 될 건데, 요 왼쪽에 스타일을 통해서 머리 스타일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머리 스타일을 바꿔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지금 경고들은 우리가 아마 LOD 01에서만 작업을 계속 할 것 같긴 한데, 얘네들은 더 낮은 퀄리티로 못 내려간다 소리예요. 이런 경고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은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양이 낮은 컴퓨터에서 할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뜬다면은 다시 이런 경고가 없는 머리로 만들어라 라는 그런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하는 머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남자 머리는 잘 안 어울리죠. 예, 스타일을 정했으면 자, 디테일에서 기본적으로 색상에서 이렇게 머리의 색을 이렇게 조절을 가능하게 하고요. 헤어 염색 활성화라는 걸 이렇게 누르면은 자, 머리를 염색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흰머리와 검정, 갈색 머리를 거쳐서 검정 머리까지 이렇게 멜라닌 소치를 통해 가지고 머리의 색을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염색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색깔로 머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러프니스를 통해서 얼마나 머리가 반짝거릴지 또는 안 반짝거릴지 요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보통은 머리가 반짝거리죠. 이렇게 막 무스 바른 것 같이는, 무스나 젤 바른 것 같이는 안 되더라도 적당한 러프니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 흰머리의 비율이 많아가지고 색을 이렇게 바꿔도 잘 안 보였는데, 전부 거의 회색인 그런 머리였는데 이런 식으로 새치 있는 머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갑자기 젊어졌죠, 할머니. 그리고 이 흰머리 밝기를 통해서 이 흰머리가 얼마나 하얀색일지 이런 거를 또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옴브레는 이 흰머리를 다 끄고 한번 볼게요. 옴브레는 어떤 이 밑에서 머리 끝에서부터 뿌리까지 이 그라데이션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비가 이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경계가 더 빠르게 색이 변하고요. 요거의 강도도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얼마나 그라데이션 될지 그 정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옴브레를 끄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잘 모르게 흰머리와 비슷한데 뭔가 색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우리 가끔 가다 보면은 머리에서 막 갈색 머리 나고 한 두 가닥씩 그런 걸 말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무튼 이런 조절 수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흰머리와 비슷하게 머리 중간중간 이렇게 색이 있는 머리카락을 만들어 주는데 이런 기능이다 라는 거. 네, 자 다음은 눈썹입니다. 눈썹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의 커스텀 할 수 있는 프리셋들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디테일에 보시면은 이제 커스텀을 이제 누르게 되면 이제 눈썹의 색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머리처럼. 그리고 러프니스를 통해서 얼마나 반짝일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또 흰머리 수치를 통해서 흰머리가 얼마나 눈썹에 나 있게 될지 요거를 만들 수가 있고, 흰머리 밝기를 통해서 그 흰머리가 얼마나 하얄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속눈썹도 마찬가지로 속눈썹에 여러 프리셋들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긴 속눈썹, 짧은 속눈썹 이렇게 프리셋들이 있죠. 여기서도 색상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디테일에서 세부 반짝임이라든지 흰머리 그리고 흰머리 밝기 이것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콧수염으로 가면은 할머니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데 그래도 그냥 한번 만들어 보면은 수염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할머니한테 수염이 달렸죠. 여기서도 이 색상 커스텀을 누르게 되면은 수염의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디테일로 가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러프니스와 흰머리 그리고 수염에서 이제 흰머리 흰 수염의 밝기 이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할머니는 수염이 필요 없으니까 콧수염이 필요 없으니까 없애고요. 자 그냥 수염도 마찬가지로 여러 프리셋들을 이렇게 갖고 있고요. 여기서도 색상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디테일로 가서 자 이런 식으로 수염에 대한 러프니스, 수염에 흰머리가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그 흰머리의 밝기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머리 컨트롤 했을 때랑 같이
자, 옴브레 수치가 있고요. 그라데이션이죠. 이렇게 수염 끝에서부터 수염 뿌리까지 그라데이션이 얼마나 적용이 될지, 그 대비는 얼마나 날카롭게 끊어질지, 그리고 옴브레 강도까지 이게 컨트롤이 가능하고, 하이라이트로 이 수염에서 이런 커스텀 색상을 이용해서 색이 얼마나 좀 섞여 있을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세팅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수염은 없을 테니까 할머니니까 없애고요. 자, 그리고 바디로 오게 되면은, 자,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율. 얘는 이제 메타 휴먼이 이제 몸이 여러 세팅이 없습니다. 그냥 딱 표준에서 살짝 뚱뚱해지거나 살짝 말라지거나 그 정도의 프리셋만 있어요. 그래서 6가지의 체형 중에서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요. 이 체형에서 머리 스케일이 얼마나 될지 요거 정도를 비율해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체형은 각자 이 작은 키에서의 6가지 체형, 그리고 평균 키에서의 6가지 체형, 그리고 큰 키에서의 6가지 체형,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키에 마른 할머니로 바꿔 놓을게요. 머리 스케일도 줄여놓고. 자, 그리고 상의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옷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반팔티, 긴팔티, 셔츠, 후드티, 이렇게 4가지의 옷이 준비가 되어 있고, 자, 1차 옷감에서 옷의 패턴을, 이 가운데 부분이죠. 이 패턴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차 색상에서 자, 이 패턴 색깔의 조절을 여기서 가능하게 됩니다. 1차 색상. 기본적으로는 이 메타휴먼의 대표 색깔인 이 파란색과 회색, 차콜, 그리고 검정색, 요 색 사이에서 이제 돌릴 수가 있고, 할머니는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색깔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는 옷이 너무 종류가 적다, 난 원하는 옷을 좀 입히고 싶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본 이런 4가지 옷 중에서 그나마 좀 변화를 주는 그런 속성들이 여기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패턴을 고르면은 이 디테일에서 1차 옷감 요거를 이제 고르게 되면은 이 패턴을 이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평 이동, 그리고 수직 이동, 그리고 요 스케일을 통해서 패턴을 내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이 셔츠에서의 2차 색상은 요 안감을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네요. 그래서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요 정도만 하고요. 자, 하의도,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긴 바지, 그리고 반바지. 예, 기본적으로 이 게임 엔진에서의 시뮬레이션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바지로 단순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 바지를 준비해 놨고요. 여기서도 1차 옷감을 통해서 패턴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색깔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 할머니 같죠? 이러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색깔의 조합을 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테일에서 옷감의 패턴을 이동시켜 가지고 내가 원하는 패턴을 찾아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신발에서 여러 신발이 있는데 여러 신발까지는 아니고 7가지의 신발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신발을 골라서 이렇게 색깔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2차 색상으로 색의 변화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메타 휴먼의 기본적인 이제 페이스 블렌드 그리고 스킨, 눈, 치아 같은 거를 통해서 얼굴 쪽을 수정을 할 수가 있고 헤어를 통해서 뭐 기본적인 머리의 형태, 눈썹, 속눈썹, 코수염, 수염 남자의 경우 이런 것도 달아줄 수가 있고 몸에서도 간단한 옷을 입혀가지고 기본적으로 뽑아내는 자, 그런 식의 세팅을 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스컬프가 있어요. 스컬프트 그리고 무브가 있습니다. 스컬프와 무브. 자, 블렌드는 끄고. 자, 요거는 얼굴을 좀 더 디테일하게 편집하기 위한 얼굴의 형태를 디테일하게 편집하기 위한 그런 속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스컬프가 있습니다.
스컬프트에서 자 이런 것들 자 이걸 누르게 되면은 자 얼굴에 점이 이렇게 생깁니다. 점 여기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자 점이 특정 방향으로 하나가 더 생겨요. 이런 거를 이 상태에서 점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옮겨 보면은 이 코의 형태는 광대의 형태 이런 것들을 좀 더 원하는 만큼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자유롭게 이런 거를 수정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살짝 이게 어느 정도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 정도를 가능하게 할 이런 컨트롤러가 여기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스컬프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칭이 선택이 돼 있어서 양쪽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대칭 이 파란색으로 켜져 있는 요걸 끄게 되면 한쪽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광대 쪽을 이렇게 컨트롤할 때 좀 더 명확히 드러나게 되죠. 스컬프트 이런 식으로 스컬프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고 스컬프팅 명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요 뭐가 명확히 바뀌는 건지는 뭐 스크린과 평행한 면, 스크린과의 가장 가까운 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동. 자 이동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칭 표시가 있고요. 얼굴에 이런 각자 눈썹이나 코나 이런 부분에 커브가 이렇게 하나씩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눌러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스컬프트에는 특정 지점을 하나씩 이렇게 움직였었다면 이 이동은 해당 부위를 그냥 통째로 움직이는 자,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썹을 통째로 움직인다든가 눈을 통째로 움직인다든가 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툴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귀나 턱, 입술, 코 등등을 세세하게 하기보다 그냥 통째로 그 주위 영역을 전부 끌어오거나 밀거나 할 때 이거를 쓰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 휴먼을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다면 자 이 상태에서 언리얼로 다시 갑니다. 언리얼로 다시 가서 브릿지를 다시 킵니다. 픽셀 브릿지 그리고 메타 휴먼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마이 메타 휴먼으로 가면은
자, current metahuman 해가지고 내가 만들던 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자,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얘를 잠시만요. 요 상태가 들어와야 되는데 바뀌었죠. 이 흰머리에서 이제 갈색 머리로 바꿔놓은 거를 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기본적으로 이 익스포트 세팅이라는 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기본 세팅으로도 잘 받아집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하이스트 퀄리티가 선택된 상태에서 자,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이게 아마 1시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긴 한데 네, 다운을 받고 기다려 줍시다. 네, 다 다운 받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메타휴먼이 제가 작업했던 게 자, 다운로드가 끝났습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자, 이런 식으로 V 표시가 체크 표시가 뜨고요. 자, 이제 add를 누릅니다.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자, add를 누르면 자, 이렇게 importing 글렌다, 할머니 이름이 글렌다죠. 자, 임포팅이 되는 프로세스 창이 이렇게 뜨고요. 바로 들어왔네요. 자, 이렇게 메타휴먼이 프로젝트에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타휴먼 폴더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여기에 자, 글렌다라는 폴더가 이렇게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폴더가 이렇게 쭈르륵 나오고요. 여기 BP 글렌다라는 게 여기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폴더가 자, 바디, 페이스, 피메일, 자, 여자로 했으니까 피메일 헤어, 머티리얼, 프리뷰, 이런 식으로 7개의 폴더가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이 BP 글렌다라는 거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씬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자, 저는 자, 지금 제 시작 눌러가지고 자, 조금 기다려서 로딩이 전부 끝나고 캐릭터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자, BP 글렌다가 자, 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가까이 가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자, 이렇게 보이죠.
자, 여러분도 이제 자, 캐릭터를 이렇게 꺼내오고, 자, 얘는 자, 블루프린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캐릭터들처럼 이 콘텐츠 스타터 콘텐츠의 그 마네킹 같은 캐릭터들처럼 자, 이렇게 블루프린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블루프린트를 자, 더블 클릭하면은 자, 여기에 캐릭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를 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메타 휴먼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바디, 그리고 핏, 렉, 톨소 해가지고 각 파츠들로 이렇게 몸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바디에는 자, 여기 보이듯이 자, 손발을 지금 잡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핏에는 자, 신발, 발이죠. 렉스, 자, 바지고요, 다리. 그리고 톨소, 자, 상의입니다. 그리고 얼굴, 목, 어깨까지 이렇게 몸이 다 합쳐져서 자, 이 메타 휴먼을 구성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디테일에 가가지고 자, 여기 메쉬가 스켈레탈 메쉬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머티리얼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머티리얼 편집할 때 머티리얼 이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인스턴스화 되어 있는 그런 머티리얼의 이런 속성들을 여기서 만질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피부 같은 거는 이제 스킨에서 더 이상 건드릴 이 세부 수치들은 있는데 여기서는 딱히 건드릴 만한 건 없고, 이런 메타휴먼 크리에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옷의 색깔 같은 거를 바꿔가지고 올 테지만 여기서도 한 번 더 다양한 수치들을 이용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머티리얼 세팅이 엄청 길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마스터 머티리얼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복잡한 노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어지러워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머티리얼을 조금 그래도 배웠으니까 얘네들이 그래도 친절하게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커스텀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설명들을 보면서 노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그래도 이거 대충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합쳐지는 거구나 라는 거를 대충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얘가 정확히 뭘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내가 아는 뭘로 뭐 수정을 해도 되겠다 이 정도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게 몸의 어느 부분, 이 재질의 어느 부분을 만들고 있는 거구나 그 정도를 설명을 보면서 대충 유추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신발 같은 경우 이런 머티리얼에 들어가서 디퓨즈 컬러 이런 거를 바꾸면은 수정이 또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여기에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추가를 해볼 겁니다. 자, 이 캐릭터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러려면 리타게팅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얘한테 맞춰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맞출 애니메이션을 마네킹에서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추가를 누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3인칭으로 얘를 이제 갖고 왔을 거예요. 저도 얘를 3인칭으로 갖고 왔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만약 3인칭이 아니라면 자, 콘텐츠 브라우저에 자, 추가 버튼을 누르고요. 추가 버튼을 눌러서 피처 또는 콘텐츠 팩 추가 얘를 눌러서요. 여기서 블루프린트 3인칭 얘를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처럼 자, 이렇게 UI 마네킹 캐릭터 그리고 서드퍼슨 이 두 개 폴더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캐릭터와 서드퍼슨 폴더. 자, 그래서 자, 서드퍼슨에 블루프린트에 들어가면 네, 여기에 BP 서드퍼슨 캐릭터 블루프린트 클래스가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마네킹 캐릭터가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얘가 이제 지금 아이들 모션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 블루프린트 클래스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스켈레탈 메쉬로 가겠습니다. 스켈레탈 메쉬. 자, 오른쪽에 디테일에 자, 스켈레탈 메쉬 에셋 그리고 SKM 퀸 샘플 스켈레탈 메쉬라는 약자죠. 마네킹 그리고 심플 얘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자, 스켈레톤 여기서 스켈레탈 메쉬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자, 스켈레톤 트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 자, 이 상태에서 캐릭터를 눌러가지고 이 뷰포트의 위에 왼쪽 위에 캐릭터를 눌러가지고 자, 본 그리기 그리고 모든 계층 구조를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리깅이 된 그 뼈 구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그 Alt 4번 지금 보고 있던 라이팅 포함 뷰를 통해서 봐도 뼈가 그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선택만으로 되돌리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거는 자, 이 스켈레톤 트리 창에서 이 스켈레톤 트리 탭에서 자, 여기 톱니바퀴를 누릅니다. 톱니바퀴를 누르고 밑으로 와서
자, 리타겟팅 옵션 표시라는 게 있어요. 리타겟팅 옵션 표시. 얘를 클릭합니다. 리타겟팅 옵션 표시. 얘를 끄면 자 여기 자 비어 있다가 리타겟팅 옵션 표시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리타겟팅 해가지고 스켈레톤 계층 구조가 각 본들의 애니메이션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이건 확인용입니다. 확인용. 이 상태에서 두고요. 우리는 여기 펠비스를 찾습니다. 펠비스. 자, 인간형 캐릭터들의 축이 되는 부분이에요. 뿌리. 축이 되는 부분. 그래서 보통 캐릭터들은 이 펠비스, 보통 루시라고도 돼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잡게 되면은 모든 캐릭터의 뼈들이 전부 잡히는 그런 식의 구조로 돼 있습니다. 마야 같은데, 맥스 같은데 가서 이 부분이 루트로 이 부분에서 전부 뼈가 시작되는 자, 그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펠비스를 찾습니다. 펠비스를 찾고 자, 여기서 우클릭을 하고요. 펠비스에 우클릭 그리고 밑에 트랜슬레이션 리타겟팅 스켈레톤 재기적으로 설정. 트랜슬레이션 리타겟팅 스켈레톤 재기적으로 설정. 얘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 펠비스 아래로 이 펠비스 안에 있는 뼈들이 쭈루룩 전부 아까 애니메이션 스케일이라고 돼 있었는데 것들이 전부 스켈레톤으로 바뀐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 자, 그리고 자, 이제 마네킹에 대한 세팅은 됐고요. 자, 다시 블루프린트로 갑니다. 그 BP 글렌다 이 메타휴먼의 블루프린트로 가서 바디를 눌러줍니다. 바디를 눌러줍니다. 바디를 눌러주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스켈레탈 메쉬 SS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스켈레탈 메쉬로 들어오게 되면 자, BP 글렌다의 바디에 스켈레탈 메쉬로 들어오게 되면 자, 요런 자, 손과 발에 오브젝트만 둥둥 떠다니는 요런 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펠비스를 찾습니다. 펠비스를 찾고 여기서도 똑같이 우클릭하고요. 펠비스 우클릭하고 아니다. 여기서도 리타겟팅 옵션을 키고 톱니바퀴 눌러서 리타겟팅 옵션 표시 얘를 누르고 우클릭해서 트랜슬레이션 리타겟팅 스켈레톤 재기적으로 설정 얘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해줍니다. 자, BP 글렌다도 저장을 해줄게요. BP 서드 퍼슨 캐릭터도 다 저장을 해줄게요. 예, 이제 IK 리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IK 리그
자, 먼저 소스가 될 이미 애니메이션이 이미 적용돼 있는 애니메이션 에셋들이 이미 충분히 적용이 돼 있는 이 서드 퍼슨 캐릭터 얘를 소스로 삼을 거예요. 그리고 이 메타휴먼 캐릭터를 타깃으로 삼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블루프린트 알기 쉽게 블루프린트 이 마네킹이 있는 요 폴더에다가 서드 퍼슨 블루프린트 폴더에다가 우클릭하고요. 애니메이션 그리고 리타겟팅 여기에 가서 IK 릭을 선택을 합니다. IK 릭 그리고 이름을 소스 마네킹 스펠링이 맞죠? 네. 소스 마네킹이라고 만들어 주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입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 프리뷰 스켈레탈 메쉬 얘를 이 서드 퍼슨 캐릭터가 쓰고 있는 요 스켈레탈 메쉬 에셋을 찾아갑니다. 돋보기를 눌러서 SKM 퀸 심플 이라는 게 지금 적용이 돼 있네요. 그러면은 소스 마네킹에 가서 얘를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해와도 되고요. 또는 여기서 찾는 거죠. 소스 마네킹 SKM 퀸 심플 얘를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캐릭터가 이 안으로 들어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저장 해놓고 나와서 자, 이번엔 글렌다 폴더에 들어와서요. 자, 블루프린트가 있는 요 폴더 여기서 우클릭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리타겟팅 그리고 IK 릭 얘를 눌러줍니다. 얘는 이름을 타깃 글렌다 라고 지어줄게요. 그리고 얘는 이름이 아니고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얘는 요런 게 있습니다. FMED NRW body FMED NRW body 이게 F는 피메일 할 때 F고요. MED는 중간, 미디움 할 때 중간이고요. 중간 정도의 키를 말해요. 미드. 그리고 NRW는 노멀 웨이트, 중간 정도의 몸무게. 그리고 프리뷰를 말합니다. 아니다. 바디. 네. 요거를 선택해서 불러와 줍니다. 그럼 여성의 몸이 하나 나오고요. 자, 요 상태에서 또 저장을 한번 하시고 자, 이제 이 타깃 글렌다를 창을 이렇게 띄어서요. 옆에다가 이렇게 놔줄게요. 그리고 소스 마네킹을 이렇게 왼쪽에 띄워놓고 타깃 글렌다는 오른쪽에다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 상태에서 우린 이제 이 뼈 구조를 이렇게 크게 보겠습니다. 뼈 구조를 이렇게 크게 만들고요. 이쪽이 좀 더 큰 것 같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각자 뼈가 같은 이름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맞춰줘야 돼요. 같은 이름. 네, 뭐 그래요. 아니다. 같은 이름이 아닙니다.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근데 사람의 몸은 이 IK라는 게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척추부터 머리까지, 그리고 어깨부터 손목까지, 그리고 골반부터 발목까지, 요게 이제 IK로 구성된다라는 거는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 이런 세부적인 구조나 이름들이 달라도 그 IK가 되는 그 축이 되는 뼈들만 지정을 해 놓으면은 애니메이션을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축들을 기준 삼아서. 그게 이 언리얼의 이 리타기터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두 개의 뼈의 IK 위치를 맞춰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의 IK 위치는 이거다라고 소스에 요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 타깃시테는 메타휴먼 몸의 IK 위치는 이거다라고 만들어 주고, 그 둘을 이제 합치는 겁니다. 일단 직접 해보죠. 자, 일단 룻을 만들어야 됩니다. 룻. 자, 그건 여기 펠비스가 똑같습니다. 펠비스에 우클릭을 하고요. 리타깃 루트 설정이라는 걸 합니다. 리타깃 루트 설정.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메일 바디도 펠비스에 우클릭하고 리타깃 루트 설정. 자, 그리고 이제 체인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IK가 될 체인들을. 자, 그거는 이 새 체인 추가를 누르면 되는데, 우리는 그 체인이 시작되는 지점, 자, 스파인 01, 얘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새 체인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체인 이름 스파인 시작본 스파인 01 우리가 선택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체인 추가를 누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시작본부터 끝본이라는 거를 정해야 돼요. 그러면 시작본은 정했으니까 끝본을 누르고 헤드로 지정을 해줍니다. 스파인 01, 02, 03, 04, 05, 넥 01, 02 헤드. 그래서 스파인 01부터 헤드까지. 자, 그러면 이 피메일 바디도 똑같겠죠? 자, 스파인 01부터 01을 선택하고 새 체인 추가. 그리고 자, 스파인 01이 선택된 게 확실하면 체인 추가 누르고, 자, 끝 본이 자, 스파인 01이니까 눌러서 헤드. 자, 이러면은 자, 이렇게 리타기 체인이 자, 스파인 01부터 헤드까지 스파인이라는 이름의 리타기 체인이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왼쪽 어깨. 자, 클라비클 L. 지금 이 짝대기가 L입니다. L.
소문자라서 L이에요. 이 클라비클 L 선택하고요. 새 체인 추가. 그리고 체인 추가. 그러면 이제 끝본도 설정해야겠죠? 끝본 누르고 검은 박스 누르고 핸드 L. 핸드 L. 여기가 손목입니다. 손목. 핸드 L. 자, 오른쪽에 있는 자, 피메일 바디도 똑같이 자, 클라비클 L. 클라비클 L. 새 체인 추가. 체인 추가. 자, 그러면 끝본에 클라비클 L이라고 돼 있는 박스 눌러서 핸드 L. 핸드 L. 자, 이제 클라비클 R을 찾아야 됩니다. 자, 손가락들이 이렇게 쭈루룩 있고요. 자, 클라비클 R 선택하고 새 체인 추가. 클라비클 R 체인 추가 눌러서 핸드 R. 핸드 R.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손가락이 좀 많아요. 손가락은 아닌데 손가락이 연결된 자, 클라비클 R 여기 있죠. 선택하고 자, 새 체인 추가. 체인 추가. 다음 핸드 R. 자, 끝본 클라비클 R로 되어 있는 거 핸드 R 선택해서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그리고 티그 R. 티그 R 얘 선택하고 요게 이제 골반입니다. 골반 여기 티그 R 선택하고 새 체인 추가. 체인 추가. 끝본에 티그 R 박스 눌러서 풋 R까지. 자,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티그 L. 티그 L 눌러서 새 체인 추가. 체인 추가. 박스 눌러서 풋 L. 자, 요렇게. 그리고 피메일 바디도 마찬가지로 티그 R 그리고 새 체인 추가. 체인 추가. 박스 눌러서 풋 R 설정해주고 자, 왼쪽 골반 찾아서 티그 L. 티그 L 새 체인 추가. 체인 추가. 자, 끝번에 티그 L 박스 찾아서 풋 L. 자, 요렇게 하면은 다 됐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저장 누르고요. 다 닫고 자, 이제 BP 글랜더 그리고 타깃 글랜더가 있는 여기에 우클릭해서 애니메이션 그리고 리타기팅의 IK 리타기터 얘를 만들어 줍니다. 얘는 이름을 IK 리타기터 IKR 마네킹 MNQ2 글랜더 라고 할게요. 마네킹으로부터 글랜더로 리타깃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면은 자, 여기에 이제 소스 IK 릭 에셋 그리고 타깃 IK 릭 에셋 이라는 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콘텐츠 드로우에서 우리 서드 퍼슨 블루프린트 소스 마네킹 만들었죠? 얘를 소스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타겟 IK 릭 우리 메타유만의 글랜더 폴더에 타깃 글랜더 얘를 드래그해서 갖고 옵니다.
자 이제 지금 두 개의 메쉬가 소스 마네킹과 타깃 글랜다가 겹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 타깃 메쉬 오프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이제 이게 XYZ입니다. 칸 3개 있는 000 있는 거. 맨 처음 게 X예요. X축으로 미는 겁니다. 이렇게 쓱 밀어주면은 자 캐릭터가 두 개가 이제 나란히 서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에셋 브라우저에 이 소스 마네킹이 갖고 있던 애니메이션들이 여기 쭈르륵 있습니다. 에셋 브라우저에 여기서 여기 mf 아이들이라는 거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두 캐릭터 전부 애니메이션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좀 더 격렬한 애니메이션을 하나 볼까요? 런, 이 밑에 mf 아이들 밑에 런이 있어요. 얘도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잘 뜁니다. 잘 뛰고 밑에 워크도 있네요. 자, 걷는 거 잘 걷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갖고 나가고 싶은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고 자, 선택된 애니메이션 익스포트라는 게 있어요. 선택된 애니메이션 익스포트. 얘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저 익스포트 하는 거 어디로 다 집어넣을 거냐 얘를 메타유만의 글랜다 폴더에다가 익스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익스포트 자 하면은 리타겟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저장하고요. 저장하고 자, BP 글랜다를 열어줍니다. BP 글랜다. 자, 이 상태에서 바디로 갑니다. 바디로 가서요. 자, 여기 애니메이션에 유즈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눌러서 Use Animation Assets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플레이할 애니메이션을 골라달라고 하네요. 자 이거를 우리 아까 워크를 가져왔죠? MF 워크 포워드 얘를 이제 눌러주면 자 이렇게 할머니가 걷습니다. 자 이제 컴파일 그리고 저장 눌러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블루프린트에다가 이제 수정하고 저장했으니까 우리가 뷰포트에 꺼내놓은 이 할머니까지 잘 걷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존 애니메이션을 리타기터를 활용해서 이제 복사해오는 법을 한번 해봤고요. 이 방법을 이제 쓰게 되면은 더 마켓플레이스에 돌아다니는 그런 무료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뭐 총 쏘는 애니메이션 뭐 그런 것들을 더 이제 가져와서 써 먹을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과제나 이런 거를 더 다음 주에 공지를 해도 되겠죠. 이 배경 만드는 과제 같은 경우는 네, 마이박스에 자 메모장으로 정리를 한번 더 해서 올릴 거고, 중간 과제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